이번 주 수요일 민심열차. 운명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명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역사는 항상 이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 온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12.3 내란도 막아내고 국민 주권 정부도 만들어낸 그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 18일 신통할 수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통할 수요 민심열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딱 2주가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 평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수치 어떤지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표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탄핵 열차 때 사용했던 이 대통령 직무평가 여론조사를 모은 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이고요. 그 오른쪽은 보수와 진보를 1대1로 가정한 NGI 수치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는 무응답이 많은데요. NGI는 전체 합이 100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은 긍정 70, 부정 24입니다. 자, 리얼미터는 58.6 대 34.2입니다. 자, NGI로 환산할 때 73 대 27, 네. 그리고 63 대 37입니다. 거의 두 배. 예. 자, 한국갤럽은 긍부정을 이제 잘한다, 잘못한다 두 개로만 묻습니다. 반면에 다른 조사들은 매우 잘한다, 뭐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4단계로 묻거든요. 그래서 한국갤럽은 잘할 때는 긍정이 아주 높게 나오고 반대로 못할 때는 부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국정지수라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탄핵지수라고 한번 했었죠. 긍정을 부정으로 나눈 수치인데 한국갤럽은 2.7, 리얼미터는 1.7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높을수록 긍정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론조사 꽃은 국정지수로 볼 때 2.3, NBS는 2.6으로 지금 전체 평균으로 보면 71대 29, 그러니까 7대 3 정도로 긍부정에서 긍정이 2.4배 높은 상태입니다. 좋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정당 지지율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이 정당 지지율은요, 여당의 경우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지금 변화나 뭐 혁신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역대 지금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 48, 국민의힘 21, 그리고 여론조사 꽃은 52대 20, 27, 리얼미터, 네, 리얼미터 49대 30, 미디어 토마토 50대 28, NBS는 45대 23. 그러니까 두 당의 격차가 최저 20에서 27%포인트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한동안 보수 화표집 현상을 보이던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대선 이후에는 역전이 돼서 한국갤럽은 2.4%포인트 정도 진보가 많이 응답을 했고, 여론조사 꽃은 4.9% 정도가 이제 진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24명, 49명이 진보가 더 응답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이제 크게 벌어지는 경우에는요, 한쪽 정당의 지지 강도도 약화되지만 동시에 응답률도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조사 결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천지일보 조사 결과인데요. 특정 종교에서 발행해서 뭐 극우 진영 매체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신문 이름에서 너무 티가 납니다. 신천지. 조사기관은 코리아 정보 리서치입니다.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 51.2, 국민의힘 27로 격차가 무려 26.2%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보다도 지금 더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진보 응답자가 지금 46명이 더 많았는데요. 대선 전에 보면 보수가 뭐 100명, 120명 이렇게 더
많게 나왔던 그런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지율은 응답층의 변화가, 그러니까 대선 전보다는 지금 응답층의 변화 자체가 이제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 이제 여론조사 빛의 NGI 지수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신천지가 발행하는 천지일보까지도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참 아무튼 기분 좋은 일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김병기 의원의 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국정원발 이슈 이게 오히려 김병기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거다. 박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적중한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의 통화 내역의 이제 형태로 이제 유출이 된 걸 보면 아무래도 국정원에서 정보가 이제 흘러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공작을 국정원이 해서 실패한 셈입니다.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도 당원이나 지지층의 지지도는 오히려 더 높게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김병기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이제 권리당원이 참여한 첫 번째 원내대표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집권당 첫 원내 지도부여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적극 이제 지원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집권당이긴 하지만 입법부라는 고유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 견제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층을 좀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 전체를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원내 그 국회의원이라는 점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후보 간의 어떤 득표율을 수치로 직접 보여주질 않고 당선자만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 낙선자에 대한 배려라고 보여지는 집니다만 이 당원들도 참여를 한 만큼 다음부터는 후보 간의 득표율도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더 민주정당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국정원 공작은 이제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 또 당대표 선거가 8월 2일로 결정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 새로운 당대표와 이 김민석 의원의 총리 지명으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까지 함께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 선거 이건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정청래 의원이 가장 먼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박찬대 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뭐 다른 후보는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지금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후보 간에 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판세만 보면은요, 사선으로 정치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정청래 의원이 좀 한 발 앞서는 느낌이긴 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17대 때 처음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박찬대 의원보다는 12년이나 앞서고 있죠. 그러나 박찬대 의원의 경우 당대표 경선 때부터 시작해서 최고위원 때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 왔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번 선거가 이재명 대표의 잔여 임기 1년을 채우는 그런 당대표 선거라는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결과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 정청래 의원에 대한 네거티브가 좀 일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당내 선거에 있어서는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좀 자제가 되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선의의 경쟁, 뭐 친구라고 하니까 참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측에서 이 김 총리 후보에 대한 재산 관련 의혹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인데 이거 어떻게 또 보고 계십니까? 예, 국민의힘은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10대 결격 사유를 뭐 제시하면서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로
김 후보의 재산 관련 의혹과 아들의 대학교 네. 대학교 입학 과정에 관한 두 의혹에 개가 핵심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후보에 대한 재산 관련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민석 의원의 친구인 박선원 의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가족 재산이 70억이나 되는 주진우 의원이 전 재산이 겨우 2억 원인 김 후보를 공격할 자격이 있냐? 뭐 이렇게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의 아들과 동년배라고 하는데요. 주진우 의원의 아들이 예금이 무려 7억 4천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재산 형성된 거냐? 이렇게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지금 앞두고 야당은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뭐 쏟아냈고 또 반대로 여당은 이를 이제 방어하기에 급급한 것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박선원 의원의 지적처럼 이 적반하장식의 국민의힘의 태도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뭐 참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놈 나무란다고 참. 네. 자기 눈에 들보부터 좀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내란 2인자 김영현이 조만간 풀려날 것 같습니다. 이 법원이 직권 보석 결정 내렸지만 김영현은 구속기간 6개월을 채우겠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에 이어서 김용현에까지 내란 주범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됐는데 이거 정말 두고만 봐야 되는 건지 지금 궁금합니다. 네. 법적으로 이제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이게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전례들이 이제 적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게 범죄자 풀어주라고 6개월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내에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라는 취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을 무한정 잡아두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법원이 좀 더 서둘러서 재판을 했어야 합니다. 검찰 역시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6개월 지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비를 해서 추가 기소를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서는 그렇게들 잘들 하면서 이번 사건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결과적으로 보면 봐주기 수사하고 봐주기 재판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막으려면 이제 구속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또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란죄 같은 큰 사건의 경우에는 이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거기에 재판을 맡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새로 구성된 신임 원내 지도부가 꼭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재판부 직위원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 얘네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김남기 박사님 오늘 참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11시 11분 여론조사 전문 프로그램 여론조사 빛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남기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통할은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